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4번. 자, 4번에 1제곱센티미터. 우리가 지금 넓이의 단위를 배우고 있거든요. 넓이 단위. 자, 넓이 단위에서 첫 번째 1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 것은 한 모서리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전번에 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 이거 나왔었는데. 넓이를 우리가 1제곱센티미터라고 할 거예요. 되겠니? 자, 지금 뭐가 붙었느냐면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제곱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었지. 그렇죠? 자, 요거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하면 읽는 방법은 1이라고 숫자를 읽고 제곱이라고 읽어요. 1제곱 센티미터. 2cm는요? 자, 만약에 여기 2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읽을 때 2제곱 센티미터. 여기가 3이면 3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읽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는 뭐를 얘기하느냐면 우리 1cm. 정사각형이 있어. 정사각형 가로 세로가 똑같겠지. 그러면 가로도 1cm고 세로도 1cm인 정사각형이 있을 건데 요런 모양의 땅이 있을 거야. 요 땅의 넓이를 우리는 1제곱센티미터라고 해요. 자, 우리 가장 많이 요게 어느 정도 크기냐 하면 엄지손톱 있죠, 엄지손톱. 네. 엄지손톱의 요 가로 길이가 보통 1cm 정도 되거든? 그치? 그래서 이 세로 길이도 1cm 정도 되겠지. 물론 선생님 손톱이 너보다 좀 크니까 선생님 좀 더 넓기는 한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엄지손톱만큼의 크기가 보통 1제곱센티미터가 되거든? 아닌데요? 더 큰데. 어때? 광민이는 가로가 몇 센티미터니? 가로요? 10.56 정도. 그렇게 넓어? 그렇게? 세로는? 세로가 똑같은데요? 너 좀 손톱이 크구나. 자, 잘 보세요. 요거 있죠, 요거. 요거 가로가 1cm고, 요거 세로가 1cm거든? 세로가 있네요. 다시 진짜 너희가 좀 크구나. 미안하다. 엄지 말고 검지로 바꿀게. 검지. 가로가 1. 이거예요? 아니, 그거는. 지금 선생님한테 욕한 거니? 선생님, 자, 두 번째 검지가 손가락. 1.4인데요. 아, 그것도 그렇게 커? 자, 그러면 약지 해보자, 약지 네 번째 손가락. 이거. 선생님. 아니, 이건 세 개 손가락이고 네 번째. 선생님, 약지가 1.2인데요. 선생님, 저 엄지손톱 가로 길이가 1.7 같은데요? 아, 네. 그러면 선생님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고 지금 선생님 보여주는 요거 있죠, 그쵸? 여기 요 가로 길이가 1cm고 세로가 1cm인 정사각형인데 요 땅, 그러니 요 정도 되는 땅. 진짜 땅이 작지? 그럼 요 땅의 넓이가 1제곱센티미터. 100원 주고 사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얘들아. 만약에 가로가 3cm야. 그리고 세로가 2cm야. 요런 직사각형이 있을 수 있겠죠.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면 자, 우리가 1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 게 단위니까 요런 단위가 몇 개 들어가는지 보면 되겠지. 봐, 이런 단위가 한 개면 1제곱센티미터죠. 이런 게 두 개 있으면 2제곱센티미터겠지. 이런 게 10개 있으면 10제곱센티미터겠지. 그러면 요 직사각형 안에는 저런 단위가 몇 개 들어갈까? 3개요. 자, 우선 2개. 우선 가로로 몇 개 들어가죠? 2개요. 가로로. 가로가 3cm인데? 4개요. 3개요. 3개. 3개요. 가로로 3개 들어가지 않니? 그쵸? 맞잖아. 3개 들어가잖아. 3cm니까. 네, 처음에 3개라고 했잖아요. 3개 들어가죠? 그런데 이런 게 몇 층이니? 몇 줄? 몇 줄? 층. 2줄 있지, 2줄. 그러면 가로로 3개인데 세로로 2줄이니까 전체 6개가 있어서 6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 됐어? 되겠어? 네. 얘들아, 그럼 만약에 여기가 가로가 5cm야. 세로가 2cm야. 그러면 그렇지, 10cm겠지. 10제곱센티미터겠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1cm가 가로로 몇 개 있고 세로로 몇 개 있는지를 해서 전체 몇 번 들어가는지 보면 되니까 결국에 가로에 있는 거랑 세로에 있는 거랑 서로 뭐 하면 곱하면 되네. 선생님. 그죠? 그려야 돼요. 곱하면 되겠죠. 저거 한 번의 길이가 1cm 자. 정사각형 넓이가 되는데. 얘들아,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 알겠어? 네. 됐어?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그럼 어떻게 된다고?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를 뭐 하면 되겠다? 곱하면 된다. 자, 이것이 넓이다. 자, 아까 구분해 보세요. 자, 우리가 2번에서 둘레를 구할 때는 가로하고 세로를 더해가지고 통째로 2배를 했었지. 그런데 둘레가 아니고 이 땅의 넓이를 계산해. 넓이를 계산할 때는 가로랑 세로를 어떻게 한다고? 곱하면 돼. 이해가니? 자, 한 개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직사각형이 있어요. 150cm. 자, 가로가 4cm고 세로가 3cm라고 해보자. 자, 요 직사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될까요? 둘레. 12cm. 둘레는 4가 몇 번 있어? 4가 3번. 2번. 2번. 2번 있지 않니? 그리고 3이 몇 번 있어? 2번. 2번 있으니까 4하고 3을 더해서 통째로 2배 하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4 더하기 3이 7이니까 14. 14. 그리고 단위는 길이기 때문에 센티미터를 붙여야 되겠지? 도연아, 네. 집중. 네. 자, 둘레는 가로 세로를 더해서 2배에서 14cm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고? 넓이는 가로랑 세로를 어떻게 해? 곱해야 돼요. 곱해. 그럼 잘 봐. 선생님 잘 봐. 잘 봐. 4cm하고 3cm를 곱했지. 그럼 4하고 3하고 곱하면 뭐가 돼? 12. 그런데 센티미터를 몇 번 곱하니? 2번. 그래서 제곱 센티미터라고 생각하면 돼. 아. 이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몇 번을 곱하는지를 얘기하거든? 됐니?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부피를 계산하면서 이런 것도 할 거예요. 잘 봐. 선생님 이거 설명을 잘 들으라 그랬어. 처음에 개념할 때 잘 들어. 4cm, 3cm, 2cm 이렇게 세 번을 곱했다고 했다. 그러면 4, 3, 12지. 12 곱하기 1을 하면 24제. 그런데 센티미터를 몇 번? 3. 그렇지. 세제곱. 그러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야. 세제곱. 이해갔니? 그래서 이걸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원리가 왜 그렇게 되는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길이 단위는 센티미터야. 넓이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부피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얘는 몰라도 돼야지. 근데 저거 그려야 돼요. 아니요. 그림 안 그려도 돼. 안 그려도 돼. 저안 그럼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만. 네, 그것만 적으면 돼요. 자, 지금 이건 예를 든 거거든. 예를 든 거. 지금 무슨 말이냐면 둘레하고 넓이하고 단위가 다르다는 거야. 그쵸? 뭐라고? 둘레 단위하고 넓이가 단위가 다른데 너희가 숫자만 생각하지 단위를 잘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단위가 정말 중요하거든. 됐죠? 둘레 길이 단위는 그냥 센티미터인데 넓이 단위는 제곱이 꼭 붙어. 제곱이 붙는 이유 설명했다. 뭐 때문이라고? 2번을 곱해서. 됐죠? 2번을 곱했기 때문에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5번은 딴 거는 안 적어도 되고 가로 곱하기 세로만 적으시면 됩니다. 는도 적어요. 눈 적어도 되고 뭐 안 적어도 되지. 한 발에. 는 적어도 돼요라고. 눈 적어도 돼라고 했잖아. 대요라고 했어. 자, 6번 볼게요. 자, 6번에 자, 1제곱미터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자. 자, 이것도 적읍시다. 요거는 한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이 있을 건데 정사각형의 넓이를 얘기해요. 자,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1m래요. 얘들아 1m가 몇 cm지? 100cm. 100cm지. 1cm가 100개 모여. 그죠? 100개. 자, 100개 모이면 이게 100cm가 되는데 이게 바로 1m가 된 1m. 그래서 가로 길이가 1m고 세로 길이도 1m인 정사각형이 있을 건데 그 땅의 넓이가 바로 1제곱미터가 됩니다. 이해갔어? 그럼 생각해보자. 아까 선생님이 요거 얘기했지. 요 땅, 조그만 거 요 땅 넓이가 1제곱센티미터라고 했지. 그럼 1제곱센티미터가
몇 개 모여야지? 100개. 잘 100개. 생각해. 잘 생각해. 잘 생각해. 100개. 몇 개 모여야지 1제곱미터가 될까? 100개. 100개. 아, 선생님 힌트 줄게. 가로로 이런 게, 자, 가로로 이런 게 100개. 그치? 그런데 그런 게 몇 줄? 2줄. 두 줄이야? 10줄. 아니야. 100줄. 100줄. 100만 개. 아니 10만 개. 10만 개. 한 줄. 만 개. 그렇지, 만 개지. 만 개. 만 개. 자, 가로로 100개. 가로로 100개고, 세로로 100줄. 그러니까 이건 만 개지. 공이 몇 개부터요? 4개 붙습니다. 네 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1제곱센티미터가 몇 개 모인 거라고? 만 개가 모인 거야. 만 만 개. 곱하기 만 개. 선생님 근데 있잖아 그럼 4번이랑 6번은 그냥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라 적을게요. 그리고 7번은 한 변의 길이가 1km인 정사각형의 넓이죠. 와, 그렇게 일반화시켜서 추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수목이 말대로 1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 것은 한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1km인 정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넓이의 단위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렇죠. 얘들아, 우리 아까 1제곱센티미터가 요만하다 했지, 크기가. 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런 지우개가 있다고 쳐봐. 요 지우개의 한 면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그럼 이런 게 몇 번 들어가는지 세면 되지. 그치? 근데 만약에 우리 교실, 네. 선생님 교실, 네. 교실 바닥의 넓이를 센다고 주면 생각해봐.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 수목이처럼 그치, 시간도 많고 의지가 불타는 아이들은 이게 몇 번 들어가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계속 세겠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이 바닥에 네모칸 집어넣은 다음에 그냥 넓이 구하고 뭐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몇 번 들어가는지를 센다고 치면은 너무나도 비효율적. 너무 많이 세야 돼. 너무 많이 세야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야? 자. 이거보다 조금 더 큰 단위를 필요로 한 거야.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센 거죠. 그럼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이면 어느 정도 하냐? 이거요. 봐봐. 가로가 지금 1m면 100cm니까 이 정도 하지, 그치? 세로 길이가 이 정도 하지? 그래서 요거만큼의 땅의 넓이가 1제곱미터거든. 우리 보통 아파트 평수 있죠, 아파트 평수. 혹시 아파트 평수할 때 뭐 84제곱미터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니? 네. 그거 할 때, 아파트 평수할 때 단위가 제곱미터지. 선생님 방금 들어봤어요. 고마워요. 선생님이 알려줬군요. 84제곱킬로미터는요? 제곱킬로미터가 어떻게 될까? 킬로미터면 야, 우리 집이 84제곱킬로미터다.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뭐지? 이거는 뭐 거의 내가 봤을 때 아랍의 무슨 왕자쯤 될 것 같은데. 근데 1km면 얼마나? 1km면 학교에서 참고로 듣던 거. 1000m니. 맞아. 너 단위를 정말 학교에서 그럼 듣던 1개 1000개요? 이런 게 1m가 1000개. 1m가 84 1000개면 자, 생각해보자. 여기에서 1m가 1000개니까 혹시 죽전역 지하철역 가본 사람? 네. 아마도 받았을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1km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선생님 그럼 있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 긴 거? 그거보다 좀 더 긴 거. 근데 있잖아요. 그럼 막 만약 집이 막 84제곱킬로미터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야야 오줌 싸러 갔는데. 오늘 수학을 하는데 10km. 밤에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 가려면은 요거 오토바이 타고 가야 돼. 오토바이 그래서 타고. 막 요강 같은 걸 막 그때 자, 타고 다녀야 돼. 그래서 너희가 생각할 때 단위가 별게 안 가져. 단위는 사소한 것처럼 생각되잖아. 단위가 진짜 선생님 아니, 진짜 1cm만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집 같은 것을 할 때는 어떻게 제곱미터로 재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도시 면적을 준다. 그럼 1km를 그거는 제곱킬로미터로 재야 되겠지. 1cm는요? 야 그러면 이만한 걸 계속 이렇게 넣어야 돼. 그건 다 재고 있으면 선생님 킬로미터보다 더 긴 게 있어요. 있어요. 더 있죠. 단위는 더 큰 거 있습니다. 뭐요? 1헥타르도 있고 선생님 그럼 그런 걸로 재면 있고. 되잖아요. 1ml.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너무 큰 단위로 재면 또 좀 안 되겠지. 밀리미터. 그렇죠.
자, 그래서 단위는 아주 중요하다. 네. 단위는 아주 근데 중요하다. 그 시험 칠 때도 단위 한 조금 틀렸다던데요. 그래서 마찬가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보자. 내가 나중에 취직을 했어. 너희가 커서 취직을 했어. 축구 선수. 야, 나 월급 얼마인지 알아? 나 초봉이 제일 처음 받는 월급 얘기하거든. 나 초봉이 400이야 하는 거야. 왜 이렇게 400이라고 하는 거야. 400억이에요. 400. 근데 그 400이라면 얘기하면은 돼 안 돼? 돼요. 원래 정확하게는 보통은 뒤에 단위를 붙여야 돼. 400원일 수도 있고 400. 그래, 400원일 수도 있고 400만 원일 수도 있고 400억 원일 수도 있고 400조일 수도 있잖아. 400이면 좋겠다. 400. 세계 취직했는 400. 근데 0.1 마이크로미터가 얼마나 작은 거예요? 진짜 작은 거야. 마이크로미터가 뭐예요? 그게 우리가 미생물. 그게 미생물 10분의 1이야. 10분의 1. 네. 1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인데 1cm를 10분의 1 배한 게 1mm지. 0.1cm. 그치? 그것도 근데 10분의 1 1 마이크로미터 선생님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10을 7번 곱해. 10을 7번 곱한 것 중에 한 개. 70? 그러니까 우리 우리 눈으로는 구분할 수 없고 현미경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로 만약에 집을 잰다 하면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아니 왜 그렇게 인생을 거기다 허비하고 사는 거야? 10년을 해야지. 몇십 년을 해야지. 자, 그래서 우선 단위는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아주 중요해요. 자, 7번까지는 했는데 그럼 우리 오늘 목표는 어디까지냐 하면 13번까지 와, 목표예요. 네. 자, 그러면 8번 봅시다. 8번. 이거 너무 쉬워. 너무 많아요. 자, 얘들아 잘 봐. 얘들아 하자. 자, 얘들아 봐라. 자, 요거 있죠, 요거. 여기는 지금 제곱이 붙었니, 안 붙었니?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지? 이거는 길이 단위.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지금 제곱이 붙었죠. 요거는 넓이 단위거든. 그런데 넓이 단위를 무조건 외우지 말고 길이 단위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공의 개수가 바뀌는지를 잘 보면 되거든. 얘들아, 우리가 1cm가 100개 모여야지 1m가 되죠. 됐어요? 자, 다시 봐. 1cm가 몇 개 모여야 된다고? 100개. 100개 모여야지 1m가 되거든. 그럼 1m가 몇 개? 1m가 1000개. 1000개가 모여야지 1km가 돼요. 자, 요거는 길이 단위예요. 됐죠? 자, 그러면 1제곱센티미터가 몇 개 모여야지 1제곱미터가 될까? 1000개. 아까 10개, 얘기했잖아. 10개. 아니, 다시. 만 개. 그래, 만 만 개. 개. 예. 자, 가로로 100개인데 그런 게 100줄 있으니까 1000개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거는 10,000개야. 자, 그런데 1제곱미터는 몇 제곱킬로미터가 되려고 하면은 몇 개 있어야 될까? 1제곱미터가 몇 개 있어야지 1제곱킬로. 뭐. 1000개. 그냥 그거 100 곱하기 100 하면 그 1제곱킬로미터 되고 1000 곱하기 1000 하면 그 1제곱킬로미터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나 공부 이것도 있는. 자, 선생님 다시 설명한다. 잘 봐. 잘 봐. 우리가 1제곱미터는 선생님 제곱의 뜻이 뭐라고? 그 두 번. 두 번 곱했다. 두 번 곱했다. 그러니까 1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1미터를 두 번 곱한 거야. 예. 되겠니? 그런데 1미터가 몇 센티미터인데? 100cm거든? 그럼 100cm를 두 번 곱한 거니까 1 다음에 공이 4개가 붙겠죠. 4개가 붙고 센티미터가 2개니까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지. 그런데 1제곱킬로미터는 아직 집중 안 하고 있다. 예, 없어요. 어디 보고 있노? 예, 없어요. 네 언니. 이거 진짜. 자, 1제곱킬로미터. 1제곱킬로미터는 1km를 몇 번 곱한 거죠? 2번 곱한 거예요. 그죠? 원리를 깨우쳐야지. 이거 무작정 외우고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야. 자, 1제곱킬로미터는 1km를 두 번 곱한 건데 1km가 몇 미터냐면 1000m야. 1000m 곱하기 1000m. 그렇지. 그래서 1000m를 1000m를 두 번 곱하면은 요거는 공이 6개. 자, 6개가 되고 미터가 2개니까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100만 제곱미터. 100만 제곱미터. 네, 다 적어주세요. 파란색이요? 파란색도 적고 까만색도 적고 다 적어주세요. 어쩌라.
다 적어주세요. 야, 너 어쩌라고 썼어요? 다음 시험은 모르겠다. 다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해요. 그때 이거 9번까지 많이 얘들아, 그리고 예. 너희가 앞으로 예. 훌륭한 일을 진짜 많이 하고 괜찮습니다. 살 존재들인데 괜찮아요. 백수. 자신들의 맞아, 능력을 그만하자, 자꾸 거기. 제한하지. 괜찮아요. 아,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돼. 이렇게 제한하지 마. 제안 안 해. 너희는 더 잘할 수도 있어. 제한 안 하면 100개 풀어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도전해보는 거지. 도전을 못 해요. 도전해봐야 도전하면 너무 문제가 많아져요. 도전해보고 도전을 해봐야지 내가 할 수 있나 안 할 수 있나가 결정되는 그럼 거지. 남아야 되잖아요. 도전도 안 해보는 사람은 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 모르지. 선생님 저 역대급으로 오늘 그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 8번까지 됐죠? 다 적었죠? 선생님 그럼 저기 그 화살표 표시에는 곱하기 100만인가? 땡큐. 자, 요거 100만을 적어야지. 역시 나야. 나 좀. 선생님 이거 파란색 표시 못 알아보는데요. 좀 크게 해줄게. 밑에 옆에 거요. 센티미터예요. 1m 곱하기 1cm예요. 1m. 요거는 미터. 이거 미터. 왜냐, 이거 다시 원리를. 1제곱미터의 뜻이 뭐라고? 1미터를 2번 곱한 거잖아. 미터겠지. 근데 1미터가 100cm. 요 1미터가 100cm. 얘네 둘이 곱해서 만이 되고 센티미터 2개니까 제곱센티미터. 원리를 깨달으세요. 원리를. 이거 그때 못해가지고 더 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 이 정도 하는 건데. 네? 네? 됐어. 아니요? 아직 됐어요. 안 됐어요. 마음에 진짜. 아니 이걸 다음 주에 안 해야지. 다음 주에 안 오면 보충해가지고 따로 시험 치는 거 알죠? 그쵸? 그게 나아요. 나 근데 다음 주에 아플 예정인데. 알짱 건 다음 주에 죽을 예정이야. 다음 주에 죽지도 않는데요. 진짜? 잘 가. 자, 이거 그런 식으로. 그러면 따로 와서 쳐야 돼. 따로 와서. 야,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봅시다. 나는 수험관. 9번. 나늘 수건. 자, 9번 볼게. 늘 수건. 얘들아, 평행사변형이 혹시 어떤 도형이지? 네, 평행사변형은 그 변의 길이가 모두 아니, 그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고 마주보는 변의 각이 같아요. 자, 선생님이 봐봐. 얘들아, 그 어떤 도형에 대해서 성질이 있고 그 도형의 뜻이 있어. 그 도형의 뜻을 정의라고 해. 자, 다시 그 도형의 뜻을 정의라는 말을 써. 그러면 선생님이 평행사변형이 뭐야? 라고 하면 평행사변형의 뜻을 얘기를 해야 돼. 네,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해갔니? 자, 그럼 평행사변형의 뜻은 뭐냐면 마주 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인 사각형. 마주 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인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다. 자, 안 되겠다. 이것도 시험 쳐야 되겠다. 자, 평행사변형 뭐라고? 마주 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인 사각형. 선생님 병행 자,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마주본 두 쌍이 서로 평행하게 그으면 되니까. 선생님 너무 다르게 생겼는데. 저왜 하지? 자, 요렇게.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서로 평행한 거고요. 또 얘하고 얘가 서로 평행한 거예요. 그쵸? 저기 튀어나와. 자, 그때. 자, 밑변과 높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밑변과 높이. 밑변은 뭐냐면, 밑변은 아무거나 한 변이야. 밑에 뼈. 자, 왜냐면 아무 한 변, 평행사변형의 한 변을 얘기해. 이것도 좋아요. 날고 날씬한 플러스.
자, 아무거나 한 변을 기준으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이걸 돌리면 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변은 많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평행 사변형에서 아무거나 한 변을 밑변이라고 얘기하거든. 네. 이거 찍어도 돼요. 응? 이거 그 평행 사변형 그려야 찍어도 돼요? 이 평행 이게 사변형 자리가 그려야 돼요. 없어가지고. 저 자리 없어가지고 몇 개 적어라. 네. 알아서 적어라. 평행 사변형 그려야 돼요. 평행 사변형 그리면 좋죠. 자, 요거를 밑변. 오케이나 했어. 자리 진짜 끝나는. 뭐 그랬지만 잘 그래. 자, 그 다음. 아니, 이게 진짜 찍으면 안 돼요. 돼요. 그림 그려. 선생님 잠깐만요. 그림 그려. 와 자리가. 잠깐만 자리가 없는데. 위로 회사가 저 그리면 되잖아. 아니, 얘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포스트잇 하면 돼. 괜찮아요. 포스트잇 한 미만. 포스트 타니면 쓰레기 없어요. 야, 기존거. 주지 마. 알겠니? 정거. 야 이현찬 어디 갔냐 이현찬. 야, 김문찬 어디 갔냐? 내가 잡담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 좋은 거. 김자. 포스트잇이 없다. 옆에다가 좀 메모해놔라.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저 진짜 덜 적었어요. 저 진짜 덜 적었어요. 저 진짜 덜 적었어요. 주말에 같이 공부하자. 나 오늘 자, 밑변 됐지. 자, 그 다음에 높이. 높이는 뭐냐면, 얘들아, 여기에서 이게 밑변. 근데 이 변하고 마주보는 변이 얘지. 그치? 근데 이거 두 개가 서로 평행한 거 맞니? 네야. 근데 평행한 두 선 사이의 거리를 재어보자. 설마 이것도 적어야 돼요? 당한 거 아니니? 도연아, 너무 당연한 거 자꾸 묻지 말자. 선생님 몇 번을 대답해줘. 다시. 자, 이게 밑변. 이거랑 두 개가 서로 어떻다고? 똑같아요. 그쵸? 그러면 두 밑변은 서로 평행하거든. 평행한데 이 평행한 선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거야. 그치? 되겠어? 두 밑변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건데 거리 어떻게 재니? 짱 줘요. 자, 잘 오세요. 줄자로 돼요. 잘 오세요. 자로 되는 거면 줄자가 나와. 나 그 아까 전에 그걸로 줘요. 병살. 아니 하지 마요. 아니, 우리 선생님 알려줬어. 아니 선생님 그냥 그 밑변의 길이를 재고 밑변의 길이를 재고 밑변을 아니, 봐봐. 얘들아, 봐. 요렇게 흐르는 강이 있거든. 내가 요 마을에 사는데 요 마을로 가려고 해. 근데 일자로. 헤엄쳐서. 근데 너무 바쁜 거야. 그래서 가장 짧은 거리로 헤엄을 치려고 해. 일자로. 그럼 내가 이렇게 헤엄쳐서 가면 되냐?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곧바로 가야 되죠. 곧바로 간다고 하는 것은 두 변에 서로 수직인 선분을 그었을 때 수직인 선분의 길이지. 그렇죠? 그래서 자, 두 밑변이 서로 평행하니까 이 평행할 때 요 수직인 선을 그어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높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높이. 자, 그래서 높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수직인 선. 자, 밑변과 선생님. 수직인 밑변과 평행인 저 포스트잇 필요한데요. 저도 찍으면 안 돼요. 찍으면 안 돼요. 네? 네? 돼요? 아니 지금 충분히 적을 수 있어. 글씨 잘 조절해서 적어. 자, 자, 밑변과 평행인 선분 이 앞에 어떻게? 사이의 거리 사이에 수직인 선분의 길이 사이에 진짜 못했겠는데. 수직인 좀 튀어나와도 되니까 딴 곳에 적어. 너무 많이 남았어. 밑변과 평행인 변 사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 내시 뭐? 수직인 선분. 요게 높이 되겠니? 밑변과 높이 할 수 있겠어? 자, 만약에 요거를 지금 우리가 했을 때는 요걸 밑변으로 뒀는데
얘를 밑변으로 둘 수도 있겠지. 아무거나 한 변이니까. 얘를 밑변으로 두면 높이는 뭘까요? 그럼 그 수직은 수직인 선분을 그어야 돼. 어떻게 그으면 될까? 요렇게 그으면 되겠지. 요렇게. 요렇게 그어주면은 요렇게 수직인 선분이 되니까 요게 높이가 되겠지. 이해가 니? 그러니까 어느 것을 밑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거든. 선생님 저걸 15대로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평행 사변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게. 평행 사변의 넓이. 아니 선생님 이제 아니 선생님 빨리 합시다 빨리 해 그냥 빨리 처음이다. 자, 평행 사변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얼굴이 지금 자, 잘 봐. 잘 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요 땅의 넓이를 계산하려고 하거든? 이 땅의 넓이. 이 땅의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요렇게 요 튀어나온 거 있지? 요 튀어나온 거. 요 튀어나온 요 부분을 잘라서 여기로 붙여봐. 다 배웠는데 배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거 배웠는데 배웠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이 빨간색의 넓이는 뭐가 되느냐면 자, 요 도형, 배웠어요 요 도형, 요 도형의 넓이랑 똑같겠지? 여기요? 여기까지 되겠니? 예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그러면 이게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가지고 옆에다 붙여주면 결국에 평행 사변형이 직사각형 되는 거 맞나요? 예. 근데 우리가 그렇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자,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였지. 자, 다시 얘기합니다. 자, 평행 사변형의 넓이는 평행사변 넓이는 결국에 튀어나온 걸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여주니까 그게 뭐가 됐냐면 직사각형 넓이랑 같아. 그런데 우리가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그쵸? 그런데 그때 그 가로 길이가 누구랑 같은 건데? 가로가 밑변과 같은 거야. 세로가 누구랑 같은 거지? 높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결국에 밑변 곱하기 높이거든. 되겠니?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였지만 평행사변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평행사변형에서는 가로 세로라고 하는 개념을 쓰지 않아. 밑변과 높이라는 개념을 쓰거든. 여기까지 되겠니? 아니요 저는 저 지금 뭘 썼어요 이미 오늘은 10번까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 시험 무조건 됐어요? 예 자, 그럼 11번 아니요. 볼게요. 11. 아직 멀었어. 이게 이 정도는 지금 해줘야 되거든. 네 죄송해요 이 정도는 해줘야 돼. 얘들아, 학년에 맞는 학습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치? 근데 너희가 지금 학습량이 되게 작거든. 작아서 지금 진도가 제일 느린 거 알죠? 네 Yes. 알아요 그래서 지금 적당한 학습량은 그래도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 Yes. 너희 마음은 이해가 하지만 선생님은 너희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지금 13번까지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한 문제 양보해 줄게. 12번까지 그럼 해줄게. 알겠지? 자, 11번 볼게. 11번. 그러니까 두 문제 양보해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11번. 삼각형에서 밑변과 높이에 대해서 설명해보자 했어요. 자, 삼각형에서 그냥 삼각형은 반쯤 쪼개가지고 같이 물지 않아요 와, 뭔 양수? 아니야, 맞아. 맞아. 뭘 쪽에서 뭘 쪽에서? 원리가 그거 맞아. 정미가 얘기한 거 맞아. 자, 우선 잘 보세요. 자, 우선 뭐 실적이지? 삼각형에서 밑변이죠. 삼각형에서 밑변은 아무거나 한 변을 밑변이라고 해요. 자, 삼각형에서 밑변의 뜻이 뭐라고? 삼각형의 아무거나를 임의의라고 해. 아직까지 너희가 이런 말을 안 쓰지만 임의의 한 변. 그런데 이거 너희가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그냥 한번 시범 삼아 보여준 거고 삼각형의 한 변이라고 적어주세요. 삼각형의 아무거나 한 변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밑변으로 해도 되고 이걸 밑변으로 해도 되고 이걸 밑변으로 해도 되고 그 말이야. 아무거나 한 변을 밑변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내가 얘를 밑변으로 했다고 하면 높이는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 설명 잘 들으세요. 삼각형에서 높이 정하는 거 진짜 못하거든 애들이. 저 잘해요. 자, 높이는 어떻게 하느냐? 밑변하고 마주보는 변이 있지? 예. 요 마주보는 변에서 밑변에 수선을 봐. 뭐라고? 수선을 수선.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선을 그으세요. 아, 이게 실수네. 요 수선을 그렸을 때, 승우가. 너 지금 무슨 소리고? 너 가렸었어. 선생님 지금 다 듣고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야? 자, 밑변에서 마주보는 꼭지점과 밑변 사이에 이 거리를 높이라고 합니다. 자, 높이는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이 있어. 그는 수선은 높이라고 합니다. 아니야. 아무나 시선하는 게 낫지. 됐어요? 아니. 됐죠? 아, 됐죠? 잠깐만요. 그럼 다음번에 더 많이 할 수 있어. 아니 다음번에 그래도 다섯 개 안 돼. 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 삼각형 넓이. 오늘은 12번까지 할게요. 왜냐면 이게 지금 평행사변형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아까 강민이가 얘기했지? 연관되기 때문에 삼각형 넓이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삼각형 넓이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아까 방법 첫 번째,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방법 1. 방법 1은 평행사변형이 있으면 이렇게 자, 평행사변형을 반으로 잘라. 나 그림 진짜 못해. 그러면 그게 바로 삼각형 되는 거 맞니?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다 붙여요. 삼각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이 있을 건데 평행사변형 넓이에다가 넓이의 절반이야. 그럼 우리 아까 평행사변 넓이를 어떻게 구했지? 공식이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래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는 공식에다가 나누기 2만 붙이면 끝이에요. 쉽지? 따로 네. 외울 거 없지? 네. 자, 13번까지. 자, 두 번째 방법이 방법 두 개를 적어야 돼서 방법 2 봅니다. 자, 삼각형을 한 개 그려놓고 쪼개지. 이거를 이거를 두 개. 이렇게 쪼개요. 자, 높이가 요거였죠. 네. 그쵸? 높이가 요거였는데 요거를 요 꼭지점 잘 봐. 요 꼭지점을 요 점으로 오도록 접어봐. 접으면은 요렇게 되는 거 맞니? 그치? 접었지? 접어가지고 선생님 잘 봐. 접어서 요 노란색 부분 있지? 되니? 요 노란색 부분을 잘라. 가위로 잘라. 잘라가지고 이 옆에다가 붙여. 이게 뭐야? 되겠어? 자, 요걸 접은 것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여요. 이렇게 붙였더니 뭐가 됐어? 평행사변형 된 거 맞니? 이거 위에 거 반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이니까 얘가 평행사변형이 된 거야. 그러면 요 넓이를 계산하면 되지. 네. 그런데 여기가 뭐냐면 삼각형에서 밑변이죠. 네. 여기가 뭐냐면 이 길이가 접은 거니까 똑같을 거 아니겠니? 그치? 그래서 여기가 높이의 절반이겠지. 절반이니까 나누기 2를 했거든. 자,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밑변에다가 우리 평행사변의 넓이를 구하면 되지. 자, 지금 삼각형의 넓이는 사다리꼴 평행사변의 넓이랑 같아요. 그렇죠? 평행사변형.
넓이랑 같은데 그때 그 평행사변형의 밑변에 해당하는 것이 삼각형의 밑변과 똑같아. 그런데 평행사변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것이 원래 삼각형 높이의 절반이더라 이 말이지. 절반이더라.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거든요. 자 지금 그것도 있잖아요. 응? 그냥 정삼각형 그냥 반쪽 해가지고 거꾸로 붙이면 되잖아요. 반을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 말한 대로 딱 반을 쪼개서 옆으로 니는 세로로 쪼갠다 그 말이지. 쪼개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요. 정삼각. 오케이. 자, 지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삼각형이 아닐 수도 있지. 네. 아니, 이건 시험은 안 치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시험 치는 건 아니고. 자, 봐봐. 이렇게 지금은 광민이가 정삼각형을 생각했는데 정삼각형이 아니고 그냥 이런 삼각형일 수도 있잖아. 우리는 모든 삼각형에 대해서 구할 수 있는 넓이를 공식을 발견해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아까는 우리가 가로로 쪼개었지만 이번 어떻게 쪼갠다고? 세로로. 자, 세로를 이렇게 쪼갰어. 쪼개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 붙일 수 있을까? 네. 어떻게 붙여? 못 붙이지 않니? 딱 붙이면 돼요. 못 맞아요. 붙이지. 아주 잘. 못 붙이지. 요변 길이랑 요변 길이가 같은 게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 방법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근데 되죠. 정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면 돼요. 정삼각형뿐만이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이면 되지. 3등변. 좌우가 대칭인 거. 좌우 대칭인 건 다 돼요. 그쵸? 아이고, 자, 그런데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다른 교재에서도 또 한번 더 찾아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공식을 얘들아 봐. 공식을 결국에 외우기는 외워야 되는데 이 결과만 외우는 사람하고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원리를 깨달아서 공식을 외우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어. 차이가 엄청나요. 사고력에서 차이가 엄청나. 나중에는 우리가 쉬운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까지 풀 수 있어야 되거든. 고등학생이 되면. 그때 사고력에서 엄청난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아홉 개 있습니다. 9개 있습니다.